자,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 네, 수혜주 찾기 분주하다. 자, 우리도 한번 수혜주를 찾아보자라는 관점인데요. 사실 뭐 그동안 이 시간에 우리 파트너분들께서 관련된 수혜주를 많이 거론을 해 주셨고, 뭐 꽤 오른 기업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어쨌든 좀 올랐지만 또 아직도 봐도 될 만한 종목들, 뭐 분명 어느 쪽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어떤 업종이나 어떤 섹터를 준비하셨는지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고요. 잠시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경락 파트너. 오늘 제가 매일 뵙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그 한 20년 만에 이발소 가서 잘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땡그랗게 만들어놨어요. 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네,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디가 바뀌었을까? 네, 항상 미장원에서 깎으시다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땡그랗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앞서 보니까 굉장히 뭔가 내용에 좀 무게가 있어 보이고, 이건 꼭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들던데, 자, 칩 메이커 오늘 그쪽 얘기하실 건가요? 아 네.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수혜주로 뭐 골드만삭스가 이제 반도체 가격 동향을 가장 잘 보는 투자증권인 건 뭐 아주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 있었고, 골드만삭스에서 칩 메이커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TSMC 또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먼저 미중 무역 협상의 수혜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실적 호전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괄목할 만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게 시각공정 전문 업체인 램 리서치예요. 반도체 전문 업체인. 요 종목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최근에 그 램 리서치가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원익 IPS나 그리고 테스 요런 이제 시각 전문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소재 업체들 중에서 안 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습식에서 건식으로 넘어가면서 그 시각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건데요. 비메모리가 이제 미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칩 생산에 있어가지고 건식 시각은 필수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램 리서치가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건식 시각 쪽으로 앞으로 매출이 많이 찍히는 소재 기업들, 부품 업체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재미가 있겠죠. 예,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네, 저희 하겠습니다. 방송의 묘미까지 살짝 또 시청률을 위해서 살짝 뒤로 밀어주시는 머리 잘 깎으신 것 같아요. 똘똘해 보이죠? 예. 네. 자, 우리 똘똘한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서 오늘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사실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뉴욕 증시가 벌써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 거의 뭐 25% 이상 네, 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자, 뭐 일단 미중 무역 전쟁 결과론적으로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뭐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 해서 네, 뭐 관련해서 올해 좀 힘들었던 기업들이 내년에 좀 살아날 거다라는 분위기인데, 여전히 가장 큰 피해를 봤던 IT 섹터 쪽에서 기회를 찾자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파트 보니까 저도 막 생각나는 종목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인지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조민규 파트너께 넘어갑니다. 네. 우리 조민규 파트너는 참 변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항상 이발소에서 깎으시는 모양이죠? 미용실 다닙니다. 아, 미용실. 아니, 그 머리가 미용실에서 의외인데요? 깎을 게 네. 있을까요? 워낙에 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걸 좋아해서. 정말 의외예요. 자, 우리 조민규 파트너 뭐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워낙 기업 가치 좀 중요하게 좀 보시는데, 자,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힘들었던 파트가 이게 어쨌든 뭐 좀 잘 마무리되면 좀 살아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관련 기업들 이미 좀 많이 뜨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어떤 쪽 준비하셨나요? 일단 저도 뭐 이경락 대표랑 좀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제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보다 그동안의 시장을 좀 이렇게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자체가, 그 종목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 자체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제 자체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그 완화가 됐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제로서 이제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하웨이 관련된 제재 완화 부분이 이제 IT 섹터에 있어서의 어떤 심리적인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좀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있어서 지수 자체가 이제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장기적인 흐름을 본다고 해도 어찌됐든 업황적인 측면과 함께 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군들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도 언뜻 들어보니까 왠지 IT 쪽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잠시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동근 파트너 얘기 좀 들어봅니다. 자 이동근 파트너께서는 막 그동안에 뭐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어떤 쪽 준비하셨나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게 야간 방송에 나오면서 올해 안에 1단계 정도는 되고 완전한 타결은 안 될 것이다. 계속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일단 그 수준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보다 오히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오르지 못한 증시가 대한민국 증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20몇 % 정도씩 올라왔지만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닥은 뭐 오늘 또 연봉 기준에서 보면 마이너스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봤자 한 3% 내외 정도 되니까 네. 오히려 우리 시장에 이제 기회 요인이 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분쟁에 대한 내용에 가장 피해를 봤던 국가 꼽으라고 하면은 한국이고 그 당시에 이제 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가장 어렵게 봤던 국가가 또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단계라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협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11월 18일 날 그 하웨이 거래 제한 유예 조치 종료일이 되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을 냈는데 윌브로스라든지 그다음에 커들로라든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관련한 업종들 저는 이제 뭐 반도체도 좋고 IT 부품도 좋고 그다음에 꽉꽉 눌러 있던 철강도 좋고 화학도 좋고 이제 조금씩 빛볼 날이 됐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업종을 만약에 하나를 찍어주신다면 혹시 어떤 업종 찍어주실 건가요? 항상 저는 종목을 말씀드리더라도 제일 먼저 나온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네. 반도체. 자, 이 사실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대한민국 참 힘들었죠. 뭐 글로벌 넘버 원, 투가 무역 전쟁을 펼쳤으니까 이게 사실 미국 경기에도 참 악영향을 줬었고 중국에는 뭐 큰 영향을 줬었고요. 미국,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머징 국가들 무척 힘들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저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뭔가 나중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다. 부부가 싸울 때도 잘 살려고 싸우는 거지 헤어지려고 싸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내년 미국 대선 일정 때문인가요? 조금 빠르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많이 빠져 있을 때는 또 이걸 기회로 보자라고 말씀 또 저희가 항상 드립니다만은 또 제법 올랐지만 또 지금 상태에서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 오늘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죠. 자 앞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 세 분 모두 IT 쪽에 거의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락 파트너님, 네. 종목 앞서 막 앞에 얘기만 들었을 때는 막 궁금해 죽겠어요. 예. 어떤 종목일까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시가 관련된 그 업체들 중에서 가스 업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습식 시가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우스란 종목이 있거든요. 제우스란 종목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왜 그러냐면 성장성의 부재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습식각 전문 업체들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습식에서 건식으로 시장의 구조가 넘어가고 있는 거. 요거와 관련된 것들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삼성이 EUV에다가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3조 원 또 추가 투자한다라고 하는데요. EUV로 노광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물러가지고 잘라버리면 그 모양 어떻게 되겠어요? 건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건식으로 넘어갈 때 전문적인 이제 가스를 생산하는 시가 가스 전문 업체인 솔브레인 요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이제 소재 국산화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성장성, 건식 시가 산업에 대한 그 성장성으로 올라간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800억이에요. 근데 꾸준하게 매 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3, 4분기 때 소재 국산화 움직임에 의해서 실적이 또
월등히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좋아지고 4분기가 더욱더 좋아지고 또한 건식시가 가스는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유망한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할 때 나노 공정은 더욱더 미세화되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식시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유망하니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IT가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또 한일 간의 또 이 갈등 때문에 사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돈 많이 벌어서 이 비메모리나 이 파운드리 쪽에 돈 벌려고 투자를 잔뜩 해놨는데 지금 약간 좀 이 일본의 제재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부분도 좀 빨리 풀려서 네, 말씀하셨던 요 EV 라인 쪽이 거의 다 또 약간 그쪽에 또 연결된 네, 파트이기 때문에 좀 잘 풀리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솔브레인과 제우스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제우스는 아니고요. 아, 솔브레인. 제우스는 아니고 네, 솔브레인. 네, 네. 자, 솔브레인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앞서 뭐 하웨이 관련된 얘기를 쭉 하신 것 같은데 예. 장비 쪽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너무나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서 좀 김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아, 드리겠는데요. 김을 확 빼버리는 그냥. 네, 왜냐하면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그 주가가 상승을 하면 코스닥 쪽에 있는 IT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을 해주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면 IT는 코스피 쪽이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뭐 바이오라든가 일부 테마주 종목군들 쪽으로만 이제 매기가 돌고 오히려 이제 기관들 수급 동향을 보면 올해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정반대적인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정상을 찾겠지만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이제 이경락 대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삼성 자체가 기존에 이제 메모리 중심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시장보다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좋긴 좋았었는데 뭐 구체적인 수치를 본다고 한다면 핸드폰 쪽이 상당히 좋았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은 5G 교체 수요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장 안 좋았었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다소 해소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이렇게 좀 고르게 이렇게 형성되기보다는 일부 종목 쪽에 집중돼 가지고 이제 쏠려지는 형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찌됐든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피해 업종이 수혜 업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어서는 피해 업종이 그냥 피해 업종으로서 계속 자리가 잡혀버린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조금 더 유입되거나 주가에 대한 릴레이팅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게 항상 삼성전자 얘기만 하면 시청률이 자꾸 도망을 가서 겨우 땡겨놨더니만 확 밀어버리는. 자 아무튼 그만큼 삼성전자를 네, 좋게 보신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예, 삼성전자 결국 이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잘 팔면 뭐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희가 뭐 시장 전망이 참 최근에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면서 많은 반도체 필요할 거다. 거기다 또 휴대폰도 이번에 갤럭시 폴드 보셨던 것처럼 세계 최초 제대로 된 폴더블 스마트폰 들고 나와서 앞으로 예전에는 애플이 시장을 이끌고 다녔다면 한 3, 4년, 4, 5년은 삼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좀 오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워낙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는 잘하고 있는 상태지만 네, 또 큰 TV용 디스플레이도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좋은 기업이란 얘기고요. 시청률은 조금 줄었습니다. 자, 이제 또 급이 나네. 우리 이동근 대표님한테 가야 되는데 앞서 반도체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뭐 SK 하이닉스요 뭐 이래버리면 시청률 또 팍팍 떨어지는데 얘기하시죠. SK 하이닉스입니다. 돗자리를 잘 깔든가. 네. 아, 정말인가요? 예, 일단 네. 이제 큰 흐름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우리 조민규 파트너도 삼성전자
말씀을 했고 저도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려다가 지금 SK 하이닉스 아마 들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대형주 중에서 많이 오른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한 30, 한 5, 6% 정도씩 올랐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초에 잡아가지고 그냥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들고 있었으면 하는 아마 바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 해 동안 뭐 시장도 별로 좋지를 않았는데. 네. 근데 이제 내년도도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이제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안 좋았던 내용들이 미중 간의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국의 IT 기업들이라든지 뭐 국내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IT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3분기 반도체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정도 증가됐다. 수출액은 반도체 수출 물량이 4개월 연속 증가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수출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수요가 있어서 내지는 또 물량은 상당히 수출이 늘어났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이 DRAM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세를 좀 멎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재고가 상당히 이제 적정 수준 정도로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재고 감소 이루어지고 이제 미중 협상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수요가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경기가 바닥을 쳤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좋으냐, 삼성전자가 좋으냐, 뭐 제가 SK 하이닉스 들고 나왔으니까 SK 하이닉스 더 좋다고 네.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뭐 삼성전자나 이거나 뭐 저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30% 캡룰 때문에 약간 기간에 한 발 뒤로 뺄 때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치고 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하이닉스를 한번 들고 나와봤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4,700억 정도로 해서 대단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4분기하고 내년 또 1분기부터는 이제 바닥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하이닉스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자 지난해 반도체 초호황이었죠. 뭐 가상화폐 열풍에다가 우리 또 유튜브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 플랫폼 서버 정설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수요가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몇 개 없는데 반도체를 필요하는 수요 산업들은 워낙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작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43조 원 사상 최고 실적을 냈고요. SK하이닉스는 15조 원이나 냈었죠. 아쉽게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해 43조에서 올해 20조 원 밖에 이익을 못 내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5조에서 올해 2조 원이 간당간당 한다고 합니다. 주가가 박살났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분쟁이 좀 완화되게 되면 내년도부터 시장이 정상화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내년 실적 추정치가 올해 20조, 내년에 한 30조, 내후년 40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올해 2조 원, 내년에 한 6, 7조, 내후년에 한 10조 정도 다시 회복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주가를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올랐지만 다시 뭐 올랐던 거 반납할 만한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